그럼 먼저 전북 발전 비전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님의 모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전북 도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시죠?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말씀 본격적으로 드리기 전에 우리 김관영 지사님도 오셨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국회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죠? 어디 계세요? 저 앞으로 좀 나와서 얼굴 한번 보여주시죠. 네, 우리 전북의 국회의원님들 오셨는데 앞에 오십시오. 나와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도민들께 인사도 한번 해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전북 국회의원 여러분들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야, 전북 타운홀 미팅이 조금 늦었는데, 그랬더니 야 전북은 뭐 안 오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그냥 왔다 가면 뭐 하겠어요. 현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찰이. 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정책실장님하고 관계부처하고 또 관련 기업 회장님들 여러분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준비하고 해서 결국 오늘은 꽤 큰 성과를 하나 이제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전북의 제일 뭐 관심사이기도 하고 또 한편 어찌 보면 골칫거리이기도 한 게 새만금 문제 아니겠어요? 저게 제가 시장 나올 때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 이전부터도 있었던 일이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뭘 어떻게 하겠다 약속은 했는데 그 후에도 지지부진해서 참 화나게 하는 아이템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새만금 문제를 보면 참 저기 앞으로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계속 돈은 막 그건 뭐 몇 조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걸 투자하는 것도 만만치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지도 확신도 안 서고 앞으로 남아있는 나머지를 계속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메워야 되냐 뭐 그런 생각부터 복잡하고 어려운데 그렇다고 뭐 기존에 개발된 부분까지 그렇다고 뭐 확고하게 잘 활용되는 것 같지도 않고 참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북도는 또 그런 여러분 그런 느낌 있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이제 그 전국에 일을 보러 다니면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전주를 갔다가 광주를 가면 지나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얘기하고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 광주 갔다가 전주로 갔다. 그러면 돌아가는 길에 들렀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나 최근에는 꾀를 내 가지고 텀을 두고 2-3일 정도 텀을 두고 왔다가 갔다가 다시 가도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가는 길에 생색내기로 그냥 들렀구나 이렇게.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이 그런 거였죠. 이게 제가 이해하게 된 것이 이번에 광역 통합에도 전북은 뭐 당연히 통합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뭐 많이 정서가 달라졌구나, 또 여러 가지로 과거와는 좀 달라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더 이상 뭐 권유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는 바는 이제 수도권 집중에 따라서 지방이 이제 많이 차별받았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그런데 그 지방 중에서도 또 영남, 호남을 갈라서 또 지역적으로 또 차별을 받았다. 호남이라는 이유로.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대구가 잘 된 건 아니에요. 뭐 결과적으로 보면 대구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나 한때는 아니었죠. 거의 집중 투자했던 사실이니까. 그런데 호남도 또 같은 호남이냐? 호남 안에서 우리는 또 소외되고 있다. 이 생각을 또 해서 소위 삼중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우리 전북 도민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틀린 말은 또 아니고, 또 여기는 또 광역시도 사실은 없고, 또 오늘 여기는 우리 다니다 보면 우리 농식품부 장관은 잘 안 오시는데 오늘 농식품부 장관이 오셨어요.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좀 있죠. 전북의 산업 기반이 대체 뭐냐. 그래서 농업 분야도 그럼 나쁘지 않으니까 집중 투자한다 해서 어쨌든 전북이 노력했고 그게 성과가 있는데, 오늘은 거기 이제 주막 합편한다는 차원에서 농식품부 장관께서 나름의 계획을 좀 가지고 오신 것 같아요. 여하간 전북은 이런 소외감, 배제감 같은 게 현실적으로 있고, 실제도 보면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또 아니어서 제가 전북을 바라볼 때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원래 말을 앞세우는 걸 워낙 싫어해서 말을 하면 뭐해요? 그런데 어쨌든 현실적인 뭔가 그런 대화책이 뭐냐라는 걸 고민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해서 오늘은 그래서 증거를 하나 가지고 나름 제가 오전에 우리 현대자동차 그 매우 중요한 사업이에요. 앞으로는 인공지능 로봇 생산 기지로 만들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수소 생산 기지, 그리고 그 하나는 뭐였더라?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 이거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미래 산업을 유치하는 걸로 우리가 전북도 또 대한민국 관련 기업 또 새만금청 이렇게 협약서를 쓰고 오는 길입니다. 뭐 여러분 보셨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주력해야 될 일 중에 정말 그 중에도 핵심이 저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봅니다. 저도 수도권에서 뭐 경북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 수도권으로 저도 모르게 밀려가 가지고 살았지만 어쨌든 수도권으로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는 바람에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는 발전에 도움은커녕 이르지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자칫하면 나라 망할 사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같은 지역에 분산하고 또 지역도 자체적인 먹고 살 길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새로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뭐 과거에도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균형 발전 얘기도 많이 했지만 그거는 이제 뭐 수도권만 잘 살고 그러면 되겠냐. 지방에도 조금 신경 써주자. 배려해주자. 이런 시혜적 사고였다고 하면 저는 그와는 좀 다르게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 가면 그냥 망한다. 균형 발전을 해서 지역이 뭐 수도권, 뭐 영남, 호남, 충청 뭐 이런 식으로 좀 균형을 맞춰야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 발전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로 가면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은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생존 전략이다. 국가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은 매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또 가시적인 성과들을 조금씩이라도 내서 어쨌든 전북 도민을 포함한 우리 국민들께서 진짜 좀 나아졌네 라고 느껴질 수 있게 어디 신문 제목에서 보는 뭐 0.03%가 올랐니 내렸니 이거 말고 진짜 내 삶 속에서 실제 체감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나름은 죽을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북은 저하고는 좀 각별한 인연이 있는데 그건 제 마음대로 만든 인연이죠. 저는 동학혁명이 가지는 각별한 의미를 언제나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사상과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두 함께 사는 세상 이런 표현 좋아하고, 그래서 함께 사는 세상이 사실 대동세상이죠. 대동세상이고 동학혁명의 그야말로 근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또 전북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정부의 이제 국가 구호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사는 대한민국 이런 건데, 원래 막 온 동네에다 막 써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걸 싫어해서 못 써붙이고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매우 중요한 국가 슬로건이에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잘 안 되긴 하니까 그 국민이 주인인 나라. 점 함께 사는 대한민국. 사실 동학 사상에서 온 대동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 전북에서도 한번 함께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전북을 저희도 지금 정부에서 이 전북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오늘 장관님들께서 잘 준비하고 발표해 주시기도 할 텐데, 뭐 이때까지 맨날 하던 소리입니다. 하던 소리인데, 그 발표가 끝나면 여러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요새 이거 대통령이 오면 말할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써가지고 막, 예? 세 페이지, 아니 세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된다. 막 줄이고 막 이래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써가지고 와서 읽으시는데, 그래 안 하셔도 돼요. 예, 잘 정리된 거 서류로 내시면 되고, 어쨌든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다른 분들이 가진 생각도 한번 들어볼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새만금 얘기는 이따가도 한번 하게 될 텐데, 하여튼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우선 이거 한번 사실 여러분들이 물어보고 싶어요. 이따 잊어버릴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새만금을 이제 30몇 년째 하고 있죠? 앞으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다 하려면? 자신 있어요? 몇 년? 모르겠죠? 부지하 세월이라고. 예, 진짜 그러죠. 알 수 없죠. 예, 그런 정도로. 그 의지를 약간 벗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효율적이냐. 원래 계획대로 그걸 다 메워가지고 딱 만든 다음에, 옛날에 그거 농사 지으려고 그랬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은 그 메우지 않고 그 위에다가 수산강, 원래 땅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지금 태양광 패널 깔고 있죠. 근데 또 꼭 땅을 만들어서 깔아야 돼요. 수상 태양광도 있어요. 뭐 지주대 세워가지고 쫙 수상을 만들면 돼. 거기다 말로 또 굳이 땅을 만듭니까? 물 위에 하면 안 돼? 물 위에 하면 발전 효율이 떨어집니까? 아니, 전혀 오히려 관리가 더 깔끔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 상황에 맞게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안 될 가능성이 많아. 그래서 가슴 졸이다가 결국 안 되고.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실현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일들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모두의 손해 아니겠어요? 저는 차라리 그 돈 딴 데 쓰면 좋겠어요. 차라리 현금에 그중에 한 5분의 1이라도 현금으로 차라리 전주나 아니면 전북에 주든지. 안 그렇습니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다만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게 그냥 계속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그러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전환해서 차라리 거기 들어갈 비용을 차라리 더 유효하게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건 전북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진지하게 토론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30년 또 끌어안고 소위 누구 말대로 끌탕이라고 하는 걸 계속 할 거예요. 예, 한번 진지하게 현실적인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분들 잘 발표하는 거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한번 어떻게 한번 해주세요. 우리 배경 부총리님 준비 잘 되셨어요?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또 오늘도 필살기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 실력이 점점 늘고 있어요. 아니, 이 발표 실력이. 네, 고맙습니다. 네,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전북 소외감 들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셔서 마음속 깊이 와닿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상징 전북특별자치도 200만 메가시티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입니다. 아, 그런데 우리 김윤덕 장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금 이 정부의 고위 관료 중에 전북 사람이 제일 많죠? 네, 왜 그런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을 해주셨습니다. 전북이 인재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사실은 마지막에 여기 전북이 너무 많은데 이거 좀 피해가지고 어떻게 해보려니까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는데요. 아주 훌륭한 인물이 많습니다. 국무위원 중에 4명입니다. 예, 여러분 아까 들으셨겠지만 우리 전라북도에 대해서 늘 삼중 소외적이라고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또 큰 관심 가지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 오시고 또 우리 전라북도 전주에서 타운홀 미팅 하게 돼서 참 큰 영광이고요. 저한테는 전북대학교 출신인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모교에서 또 이렇게 우리 국토부 보고하게 돼서 무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국토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라북도는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가능성과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릴 내용은 이런 미래를 실현시키는 전라북도 200만 메가시티로 가는 길입니다. 전북의 희망, 새만금을 미래 산업 공간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우선 새만금 기본계획을 실현 가능한 계획으로 바꾸겠습니다. 2040년까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앞당겨 조성하고 이후에는 개발 수요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산업도시용지는 미래 산업 수요를 감안하여 2030년까지 현재 2배 이상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약속한 면적은 공공이 책임지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새만금은 10기가와트 이상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된 3.3기가와트는 2030년까지 우선 가동하겠습니다. 이는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의 10% 수준으로 단일 권역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재생에너지 기반 위에 국내 최초의 아리백 전용 산단으로 만들어 2차 전지, 수소 연료 전지 등 배터리 사업을 육성하고 AI 데이터 센터도에 필요한 전력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보셨겠지만 현대차 그룹과 재생에너지 그리고 로봇, 수소, AI 데이터 센터 등 9조 원 규모의 투자 MOU를 체결했습니다. 말 그대로 단군 이래 최대 전라북도 투자입니다. 협약에 따른 기업 투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가 책임지고 전면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부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수소, AI 도시로 지정하여 미래 산업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신항만, 신공항 등 미래산업 수출입 물류를 지원하는 트라이포트를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기업 맞춤형 임대주택 등 주거 환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새만금청을 중심으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부지 공급, 규제 특례, 교통, 주거, 인프라 등을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투자가 현실이 되는 곳,
바로 새만금 수변 도시입니다. 이곳을 AI 로봇 도시의 미래 선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AI가 도시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며 AI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된 로봇이 도시를 다니며 시설을 관리하고 물류 운송, 취약계층 돌봄 등 주민의 일상을 지원할 것입니다. AI가 두뇌가 되고 로봇이 손발이 되는 도시를 전라북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북의 미래 산업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수소 산업입니다. 수소는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인 만큼 산업의 확장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새만금에는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그린 수소 생산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고 완주에 있는 수소 상용차 공장과 연계하여 수소 모빌리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전주 안주 국가산단을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과 국가산단, 주거단지를 연결하는 수소 배관망 구축, 수소 모빌리티 운영 등 수소의 생산, 이동, 활용의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해서 전라북도 수소산업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기업과 인재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전주 대도시권 공간혁신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연기금, 자산운용 기능을 한데 모아 전북이 금융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투자 선도지구를 통해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로서는 처음으로 혁신기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도심 융합특구도 추진하겠습니다. 혁신기업과 젊은 인재들이 원하는 기업형 첨단 도시를 전라북도에서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전북 지역 내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새만금권 전략산업 육성, 전주권 공간혁신과 함께 남부 동부권 역시 지역 특색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이 필요합니다. 순창 전통 발효문화, 임실시제산업, 고창 갯벌 세계유산, 그리고 정읍 내장산과 남원 광안루 등 남부권의 다양한 문화 관광 자원, 덕유산 마이산을 중심으로 하는 무진장의 산악 레저 자원은 전북에 빼놓을 수 없는 자산입니다. 이러한 남부 동부권의 관광 자원에 민간이 투자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상색 방식으로 체류형 관광과 웰니스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북권과 전국을 연결하는 촘촘한 교통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라북도 주요 혁신 거점을 연결하는 전주권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전라북도가 1시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만들겠습니다. 전국과의 연결도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의 병목 구간을 해소하고 전라선 철도는 고속화, 직선화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춘천권, 나아가서 수도권까지 연결하기 위한 남북방향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고 동서방향 고속도로망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가 제안한 사업입니다.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제5차 철도망 계획, 제3차 고속도로망 계획 등의 국가계획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의 잠재력이 아니라 실력을 믿습니다. 미래산업에 대한 기업 투자, 대도시권 공간 혁신, 그리고 광역교통망 연계를 통해 전북에 더 많은 기업과 사람이 오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전라북도 200만 메가시티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북을 200만 메가시티로 대한민국 균형 성장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송리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모으고 연결하여 피지컬 AI로 도약하는 전북을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원입니다. 이번에는 환호는 없는데요?
제가 창원과 이 전북이 거기서는 환호가 좀 있었는데. 원래 피지컬 AI 한번 다시 한번. 산맥인데 네. 다시 한번. 잠시 잊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대충 하고 가려다가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저 전북 AX에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그 요즘에 두쫑크 인기 있는 거 아시죠? 다 드셔보셨나요? 요즘 두쫑크보다 더 인기 있는 K푸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오, 진짜? 그 선물 드릴게요. 제가. 네, 요즘에 봄동 비빔밥이 인터넷에 보면 각종 레시피가 소개되고 있고 네, 방법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만큼 전북하면 특히 전주하면 비빔밥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이 피지컬 AI 이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오늘 비빔밥 주제로 전북의 피지컬 AI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식품부 장관님이 원래 K푸드 중후부처인데 제가 발표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러면 모으고 연결하는 피지컬 AI로 도약하는 전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비빔밥은 참 묘한 음식입니다. 밥, 고기, 채소 그리고 각종 개성을 가진 재료들이 한 그릇에 담기지만은 이 재료들이 뭐 전혀 따로 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추장이라는 연결고리를 만나서 조화를 이루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깊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조화와 연결의 힘이 전북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북의 피지컬 AI 공장. 이게 비빔밥과 닮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종의 로봇들, 복잡한 공정기기들, 그리고 공정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리고 전문가들의 숙련된 기술이라는 재료를 하나하나 모아서 인공지능이라는 고추장으로 맛있게 버무리고 연결해서 스스로 학습하고 협업하며 진화하는 공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피지컬 AI 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가기정통부가 작년 추진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 랩을 발판으로 올해부터 5년간 전북 AX R&D 사업을 추진합니다. 전북대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뭐 1조 가까이 투자되는 AX 실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피지컬 AI 공장 구현을 위해서 3가지 핵심 요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비빔밥의 핵심 고추장에 해당되는 협업지능 피지컬 AI 핵심 기술 개발입니다. 다른 종류의 기계와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서로 협동하여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협업 운영 기술, 디지털 트윈, 그리고 시뮬레이션, 그리고 전북만의 비법 고추장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산 소프트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우리 기술로 만든 피지컬 AI 협업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기종의 로봇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모델을 실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소는 8가지의 고명입니다. 기종이 다른 물류 로봇, 정밀 조립 로봇, 기계의 가공 조건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런 가공 기술들, 그리고 AI 정밀 품질 검사 등 피지컬 AI 공장 구축에 필요한 8가지 기술을 엄선하여 실증합니다. 이 기술들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 하나의 비빔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와 비법이 있어도 이 그릇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올해 설계를 시작해서 2029년에 완공될 새만금 AI 데이터 센터는 전북형 피지컬 AI 공장을 담아낼 큰 그릇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대와 GPU 5만 장 규모의 AI 데이터 설립을 약속했습니다. GPU 5만 장 정도라면 감이 안 오시죠? 한 거의 5조 8천억 정도 드는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더 감이 안 오는데? 네? 그건 더 감이 안 오는데?
네, GPU가 그만큼 좀 많이 비싸고, 네. 그리고 이제 전력도 뭐 우리 기후 에너지부 장관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야겠지만 거의 100메가와트급의 전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 정도의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새만금에 이제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동안 이제 35년 동안 새만금에 여러 대통령 분들이 방문하셨는데, 뭐 의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그동안 이렇게 아무 일도 안 벌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네, 네, 대통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많이 늘었습니다. 일신 하고 있어요. 일신 하고 있어요. 네, 저 과학 인공지능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발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만금은 대규모 AI 학습과 연산, 그리고 글로벌 기업 유치와 확장이 가능한 공간이 될 것이고, 정부는 전력과 통신은 물론 규제 혁신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지원으로 서부권 인공지능 거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전북형 피지컬 AI 모델은 지역 산업 곳곳으로 이제 확산될 것이고, 생산부터 배송까지 정과정을 데이터로 연결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통합 최적화해서 실시간 수요 공급 물류를 예측하는 지능형 물류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북의 농생명 식품 인프라와 연계해서 식품 제조 공정을 데이터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식품 안전과 품질 신뢰도를 실시간으로 예측하는 고부가치 푸드테크도 농식품부와 같이 꼭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서 완성되는 피지컬 AI 공장은 하나의 K 제조 패키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설비를 수입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런 지능형 제조 시스템, 즉 공장을 수출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전북의 피지컬 AI 공장을 세계로 수출하고 전 세계의 인재가 이 공장의 설계와 운영 기술을 배우러 전북으로 모여들게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비빔밥이 전북을 대표하는 음식을 넘어서 세계적인 음식이 된 것처럼 피지컬 AI 공장의 중심지인 전북이 세계적인 지역으로 발돋움하도록 노력하고, 저한테 개인적인 좀 목표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하실 때 너무 K푸드 얘기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K팩토리, 전북의 K팩토리 중심으로 이런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회의 때 핵심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꼭 좋은 성과를 전북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배경훈 부처님께서 원래 연구 과학자이신데 발표 연구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잠을 못 자겠습니다. 우리 송미령 장관님 스트레스 하시겠어요? 제 다음에 송 장관입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비빔밥 한 그릇에 담긴 조화와 융합 정신이 피지컬 AI라는 첨단 기술과 만나서 전북을 세계 무대로 올릴 이제 준비를 마쳤습니다. 전북이 만들어낸 세계 피지컬 AI 제조 혁신의 허브, 그 든든한 비빔밥 한 상을 정부가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빔밥의 본고장 전주에서 비빔밥으로 어려운 피지컬 AI 실현하겠다는 우리 배경훈 부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앞에서 발표를 너무 잘해가지고 저는 초짜라 약간 쫄리겠어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뭐 있는데 쫄리면. 네, 안 되는데 쫄리지 않도록 인사드리면 박수 좀 많이 좀 쳐주십시오. 기후 에너지 네. 감사합니다. 전북하고 뭐 인연 없어요? 전북 그런 걸 이렇게 인연이 걸어야 많죠. 되는데. 저는 고향이 여수인데요. 제 집사람 고향이 남원 주색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걸. 그러니까 전북의 사위. 그렇습니다. 처갓집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 설에는 처음으로 30년 만에 제 집사람하고 전주에 와서 비빔밥 먹고 갔습니다. 네,
대통령 모시고 오늘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새만금 오늘 현대자동차가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AI 피지컬 도시 전북을 꿈꾸고 농생명 도시도 꿈꾸는데요. 거기에 전기 없으면 안 됩니다. 물 없으면 꽝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도 결국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광물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 수입 끊기면 꽝입니다. 그것을 다 갖고 있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전북입니다. 전북에는요, 실제로 새만금 중심으로 전기도 굉장히 풍부하고 용담댐 만들어놨는데 별로 그동안 크게 써먹지를 못했습니다. 용담댐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전북에 이 자원순환과 관련한 여러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드디어 잘 활용할 때가 됐는데 그거를 지원하는 부서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기후에너지 환경부. 옛날에는 없었던 부서입니다. 이거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십시오. 아, 장관이 일 잘하네 확실히. 네, 이제 전북의 미래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가 열심히 좀 지원할 텐데요. 전북에 재생에너지를 한 12기가 정도로 추가로 공급을 하려고 하고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물도 많이 필요한데 물은 대략 한 하루에 60만 톤 정도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북에 있는 핵심 관물 소재와 관련된 것을 이 소위 자원순환 산업 메카로 육성하고요.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그게 다 어떤 특정 기업이 가져가 버리면 소용이 없어서 기왕에 전북에 생산되는 에너지는 전북 주민의 소득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잘 설계해 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은 2029년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2단계 사업도 2030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전북의 산업단지나 공장 지붕 또 농업용지 등에 태양광을 집중적으로 보급해서 전기요금을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하고요. 고창과 부안 앞바다의 해상풍력단지가 현재는 시범단지로만 되어 있는데 본격적으로 2메가를 추가로 조성을 하려고 하고 배후 지원 항만도 만들어서 소위 해상풍력 전진도시 전북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의 수문증설하는 것과 같이 조력발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에 아직 분산특구가 없습니다. 전북에 새만금 등에 분산특구도 조성하고 ESS 보급도 대폭 늘리고요. 또 지역요금제 아직 확장되진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전기요금과 물값을 수도권보다 훨씬 싸게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담댐 규모가 생각보다 큰데요. 그동안 그 물을 제대로 못 써먹었습니다. 용담댐에서 하루 30만 톤 정도의 물을 전북의 산업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금강 하구원에도 용수의 자원이 있습니다. 하구원에서도 한 30만 톤 정도를 공급받으면 물 걱정 없이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그 사용 후 배터리가 의외로 많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요. 그게 국내에서 순환될 수 있도록 리튬이나 코발트와 같은 광물 자원이 이 고순도로 추출해서 이 2차 전지 밸류 체인 내에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패널 재사용 산업의 가장 큰 공장도 전북에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도 이제 앞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질 텐데요. 이것이 다시 선순환 사이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폐플라스틱도 일종의 다시 이 원유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도 이 전북을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에너지 이 햇빛소득마을 이재명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하시는 일이고 또 새만금의 대규모 수상 태양광이 만들어지면 이 일종의 주민 참여 에너지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전북 도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설계를 잘 해서 주민들이 적금 드는 것보다 훨씬 낫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팜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본격적으로 공급해서 그동안 스마트팜은 대개 등유나 LNG로 난방을 해왔는데 이것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히트펌프로 바꾸려고 합니다. 또 전북에 재생에너지와 수소가 조화된 그린 수소 거점하는 일도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원래 하는 일입니다.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전북의 이 기술혁신과 산업활력을 위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고창에 한전의 전력시험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규모도 키우고 시설을 개방해서 기업들이 전력 기술 시험 환경을 이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전력 산업도 키워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풍력 핵심 소재 부품 종합 시험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읍에 방사선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방사성이 원전보다 훨씬 더 산업 규모가 큰데 그동안 이게 잘 확대되지를 못했습니다. 기후부의 한수원과 함께 방사성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왕 얘기했습니다만 이 전기 수소버스 지원을 확대하면 결과적으로 최대 혜택을 보는 데가 전북입니다. 전북에 이 전기 수소버스를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정책 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좀 멋지게 써놨습니다. 서해의 바람과 햇빛이 전기가 되고 일자리와 소득이 되는 전북의 미래,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 문구가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뭐든 하려면 전력, 물, 자원 이게 있어야 되는데 전북을 첨단 산업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는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익산에서 온 23살 조승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현재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 중이며 익산 식품클러스터 진흥원에 입주하여 말차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5극 3특에서 K푸드 산업이 정말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조금은 소외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병도 의원님과 간담회에서 중기부 K푸드 특화 산업 패키지를 건의드렸는데 식품 특화 산업은 중기부의 일반 분야에서도 바이오 의학 분야로 속해 있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12월에 김민석 총리님과도 간담회를 진행하였는데 따로 피드백이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노력해 주시는 거 아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어가지고 저한테까지 얘기가 못 들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식품은 이제 기술이나 산업성을 인정받기보다 바이오 산업에 조금 부속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올해 지역 거점 창업 도시를 5군데 증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K푸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북의 지역 거점 창업 도시가 정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북은 대전의 카이스트나 울산의 유니스트처럼 4대 가기현은 없지만 장관님께서 말씀해주신 한국농수산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진청이나 한식연 등 다양한 정부 부처가 이곳 전북에 있습니다. 또한 여기 전북대와 같은 경우에 전북대가 소속되어 있는 전주와 같은 경우 음식의 도시와 문화가 함께하기에 익산의 식품 클러스터와 함께 연계한다면 정말 큰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야기가 길어 정말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의 창업 교육은 서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창업 초기에 교통비로만 거의 600만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지방에서 창업하는 청년들의 많은 고충이기도 합니다. 수도권 인프라 집중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님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더욱더 K푸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신다면 전북도가 식품 클러스터의 세계 4대 클러스터인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이탈리아보다 더 높은 식품 산업 클러스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렇게 K푸드 창업도시 전북이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원수 부대변인이 아주 정확하게 스타트를 끊었어요. 네. 우리 장관님 뭐 혹시 잠깐만 짧게 예, 세 번째라고 하시니까 예, K푸드 창업 사관학교를 클러스터 안에 저희가 만들어서 좀 예비부터
완성까지 좀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렇게 다시는 안 따라다니게.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또 네, 저기 중간에서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여기 흰색 옷 입으신 여성분, 아 남성분이신가 봅니다. 어허, 노안이 왔어요. 근데 저기 흰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지정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까운 데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분께 가겠습니다. 흰 셔츠 입으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통령님께서 마음의 인연을 말씀해 주신 동학의 고장 부안에서 온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창업자이자 지역 청년 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전북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유출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일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부안구는 농업, 창업, 공무원 외의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보니 취업을 이유로 떠나는 친구들을 많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토교통부 장관님 그리고 부총님 등의 발표를 보면서 굉장히 고무적인 산업의 핵심적인 정책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좀 고무가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년의 시선으로 조금 더 섬세한 제안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현대차 그룹의 투자 관련한 협약에서 많은 희망을 느꼈고 대통령님께서 오시면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전북 도민으로서 감사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송전선로 구축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의 소통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전력망 확충과 산업 전환이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고 송전선로 등 기반시설 계획 단계부터 지역 합의와 이익 공유 구조가 함께 설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 번째로 송전선로 및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지역의 실질적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상설협의체와 이익공유 제도를 제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산지와 수요지 간의 수용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세 차등이라든지 하는 제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생에너지, AI, 수소산업과 연계해서 지역 청년이 운영하고 관리하고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직무 연계형 교육, 일자리 제도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닌 에너지 전환의 실행 주체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전환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역 민주주의와 함께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송전선로 얘기는 사실 꽤 민감하고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에너지 앞으로는 이제 분산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각 지역에서 소규모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모아서 필요한 데서 갖다 쓰는 방식으로 과거와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서남해안, 그러니까 이 충청, 그다음에 전라, 영남, 이쪽 경남 이쪽 벨트가 이제 바람, 햇볕 같은 에너지가 많죠. 그 잠재력이 높은데 특히 서남해안은 수요가 별로 없어서 지금 대량 생산을 하지만 현재 이미 이제 추가 허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런 상태라서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인데 생산된 전기를 외지로 쭉쭉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든다. 가장 원시적인 방법이죠. 근데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대규모 전력 수요 시설을 도입한다. 근데 이게 이제 정답이죠.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방법을 하려니까 기업들이 가는 게 부담스럽다. 인력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렵다. 인프라 부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는 최대한 좀 인프라 구축도 하고 저 교육 시설이나 정주 여건도 강화해서 인재도 키우고
사람들도 거기서 살 수 있게 결혼해서 아이 낳고 뭐 문화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이제 그런 정주 여건을 구축하는 조건으로 이제 기업들을 좀 유치해 보려고 좀 총력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송전선로 문제는 우리 기후부의 주요 의제이기도 하죠.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저 아래쪽에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저 수도권으로 보내겠다고 송전선로 만든다 그러면 아마 중간쯤에서 여기저기서 막아가지고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무슨 에너지 식민지냐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올 만해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제 산업부 오늘 산업부 안 왔네. 정책실장님이 잘 챙겨가지고. 예. 같이 지금 내부처 장관님들이 모여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입지, 송전망 이런 건설을 그렇죠. 할 때 지역들 이익이 다 반영되는 그런 방안으로 크게 새로 짜려고 합니다. 지금 청와대의 제일 큰 고민거리는 바로 이 점이에요.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네. 아까 보세요. 누구요? 안 해도 됩니다. 네?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제가 눈이 문제인지 길이가 문제인지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살짝 올라왔습니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카메라 뒤에 있으셨던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저 이 카메라 뒤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는 저기 들어가겠습니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저는 산골 무주에서 사는 무주명산 오순덕입니다. 네, 무주에서. 네. 제 안드리기에 앞서 대통령께 두 가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자 우리의 대통령이 돼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과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 무주형 기본소득을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시고 응원을 말씀해 주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무주 군민을 대표로 꼭 감사 인사 말씀드리라는 우리 무주 황인원 군수님의 인사 말씀이 있었습니다. 작전이 다양합니다. 네. 사실 산골 무주에서는 오늘 보니까 새만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산골 무주에서는 새만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 지역구의 안호영 의원님께서 새만금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서 새만금에 이렇게 많은 자원이 있고 우리 전북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는데요. 저희 전북은 사실 희망의 도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다 떠나고 있거든요. 제가 전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님 전국의 공무원 시험 중에 평균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신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알면 이상하겠죠. 전북입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낮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즘 공무원 인기가 없다고 그러는데 전북에서는 이 평균 점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우리 전북에 양질된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과 이렇게 기업이 내려와서 우리 전북을 희망 전북으로 만들어주시고 특히 새만금 중심으로 반도체를 포함한 클러스터단이 조성되어서 우리 전북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무주에 대한 건의 말씀, 제안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주는 인구가 우리 신생아가 연간 50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50만 이하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조금 줄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 3만 이하인 이 도시, 이 군 단위에는 기본 소득을 이렇게 선정적으로 다 해주셔서 우리 무주 지역이 그다음에 인구 3만 이하인 이곳에서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생아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이가 사라지면 학교가 사라지고 학교가 사라지면 마을이 사라지고 결국 무주군의 미래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육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3년 동안은 최저임금을 좀 지급해 주셔서 우리 농업의 무주군의 이런 인구 3만인 지역에서도 아이가 태어나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 어려운 거는 무주군에서 해야지. 그걸 정부에서 하면 우주만 하고 딴 데는 안 할 수 있나요? 전국적으로 해요. 전국적으로. 네, 이번에는 저 안쪽에 잠깐만요. 검은 네. 그 혹시 군의원이세요? 아니야? 그쵸. 두 분은 또 어떤 사이예요? 아니 저는 지금 공무직 노조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공무직 노조. 옛날에 많이 쫓아다니시던 그분들이신가 보요. 네, 맞습니다. 네, 안에 검은색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노조. 옛날에 많이 쫓아다니시던 그분들이신가 보요. 네, 맞습니다. 네, 안에 검은색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 한번 잠깐만 할게요. 그 농어촌 기본소득, 농어촌 기본소득은 무주는 신청을 했다가 떨어진 거죠. 떨어져 한두 개 더 있으면 됐을 뻔했는. 이 농어촌 기본소득은 사실 제가 이제 야인일 때 가장 그 농어촌 기본소득이 적합한 도시로 예를 든 데가 무주였어요. 아마 그 들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예를 들면 무주는 자연 경관이 참 좋다. 이제 무주는 그 무슨 산이더라? 덕유산. 제가 덕유산을 참 좋아하는데 그 산도 좋고 계곡도 좋고 무주 구천동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뭐 전원 생활을 즐기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소액의 지원만 해주면 되돌아올 사람들이 참 많겠다. 그게 바로 기본소득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10군데 선정했는데 옆에 장수는 되고 무주는 떨어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무주는 자체 재원으로 80만 원인가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대요. 이제 정부가 원래 40, 광역도가 30, 군이 30 이렇게 하기로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선정했으면 됐을 텐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거는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이제 성과를 봐가면서 확대해 나갈 거고 지금은 이제 2년 시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2년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게. 이제 하면 계속 하는 거지. 그게 뭐 중간에 하다 말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2년 후에 그 결론을 낼 텐데 영구적 사업을 할지 어느 규모를 할지 또 지원 비율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 이제 다 통계를 내서 분석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제가 이제 경기도 있을 때 연천군 청산면이라는 데를 한번 해봤고 거기는 명확하게 인구 증가에다가 동네에 무슨 가게들도 많이 생기고 뭐 미용실도 생기고 식당도 생기고 어쨌든 그 자체 공동체가 생겨나더라 살아나더라 인구도 좀 늘어나더라 계속 줄어들다가 그런 경험도 있는데다가 이번에 10군데 한 지역은 저희가 분석해 본 결과로는 인구가 어쨌든 뭐 한 7%, 8%까지 이렇게 늘어났는데 계속 줄어들다가 어느 지역은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이 늘어났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 있을 만큼 늘었는데 그럼 그 늘어난 인구가 대체 어디서 왔느냐? 옆 동네에서 왔냐? 옆 군에서. 근데 그것도 물론 있고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뭐 대도시, 인근 수도권 또는 인근 대도시 여기서 온 데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대충갈쭉하긴 한데 그걸 보면 이게 지금 2년간 한시적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반응이 있다면 이거 이제 앞으로 이제 영구적인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소득의 한 유형으로 또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해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아니 뭐 장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의지해서 되돌아올 수 있겠다. 그 지역에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겠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자녀가 셋인데 한 달에 75만 원씩 들어오니까 애들 학원비도 내고 뭐 좀 살 것 같다 뭐 이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셋이니까 이제 부모까지 하니까 75만 원이었던가 봐요. 근데 지금 전국의 영양군, 경북 영양군은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또 퍼주냐 또는 무슨 뭐라더라 배급하냐 이재명 배급충이냐 뭐 그런 사람도 있던데.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분명하게 좀 확실하게 좀 지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군 단위의 예산은 1인당 보통 한 1인당 한 2천 몇백만 원씩이 되는데 그거를 180만 원 1인당 지원한다고 그 무슨 군 살림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와 광역 단위에서 70% 지급하면은 30%를 내고 있는데 그래봤자 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2천만 1인당 2천 몇백만 원 중에 60만 원. 그걸 빼면 살림이 망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다른 거 조정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이걸 국민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쓸데없는 데다가 길 만들고 저기 시멘트 길 걷어내고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건 정책 판단의 문제죠. 그거 좋은 사람 그렇게 하는 거고 주민들한테 지역화표 줘서 동네에 쓰고 동네 가게도 살리고 동네 경제도 살리고 이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면 국민들이 그렇게 결정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꽤 확산이 될 것 같고 이제 무주도 제가 추경에 가능하면 편성해서 지원해 주라고 지금 그렇게 그때 제가 얘기를 실제로 해놨습니다. 뭐 추경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지만 군 단위가 이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 돈은 지금 김관영 지사님 뭐 하시겠지 지원해 주겠지 설마 나라에 사는데 돈은 안 할래 그러면 인심 잃어서 살 수 있겠어요? 네,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지목 드렸던 분에 이어서 그런데 하나만 더 미안합니다. 아까 이제 신생아가 기껏해야 1년에 50명밖에 안 나는데 그 최저임금이라도 해서 저 보호 인력이라도 하나 배치해달라 그 말 그런 취지잖아요. 저는 그 정말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군에 저 신생아가 1,000명씩 막 2,000명씩 나면 그 부담되는데 이 50명 낳는데 출산율이 2배로 늘어가지고 100명을 낳았다. 100명한테 저기 300만 원씩 줬다. 그래서 1년에 3천만 원 주면은 100명이면 얼마예요? 30억인가? 근데 50명이니까 50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은 35 얼마? 1억 5천 15억인가? 1억 5천만 원인가? 어쨌든 그게 또 군 예산 전체로 보면 많지가 않아요. 생색은 엄청나게 나겠죠. 아이를 낳으면 애 보는 사람을 한 명씩 보내주는데 훌륭한 생각 같습니다. 군수님한테 잘 얘기해 보세요. 이것도 한번 지원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 한번 감안해 보죠. 일정 비율을. 예를 들면 소멸 지역에 출산을 하면 출산화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뭐 예를 들면 양육 지원을 할지, 이건 현금 지원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건 3만 이하 굴단 이하 그냥 소규모만 주자 지금. 어쨌든 이거 한번 저희 검토해 볼게요.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까 빨간 장갑 갈수록 손이 늘어나요. 네, 목장갑 들고 계신 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마지막 비장카드 빨간 장갑을 끼워서 이렇게 선택이 돼서 고맙습니다. 일단 먼저 대통령께서 전북에 오셔서 고맙고요. 또 새만금에 먼저 가서 지금까지 희망 고문으로 30년 넘게 우리 도민들이 유린당했던 것들이 이제 서서히 첫 삽을 뜨게 되는 것에 대한 인식에 고마움을 먼저 표합니다.
지금 농식품부 장관님이 앞에 있지만 죄송합니다. 먼저 좀 강하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피아 1호가 가락시장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유통개혁이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강서시장에 제1호 강서시장의 유통에 대한 도매인시장 법인이 도입됐었습니다. 그래서 21년째 하고 있는데 현재 농민들과 그다음 중도매인이 직거래를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게 1조의 매출액이 있고 경매가 지금 한쪽에서는 진행하는 것은 5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락시장에 도입이 된다면 3초 만에 이루어지는 이 경매 제도에 새롭게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50%는 이렇게 시장 도매인이 농민과 직거래를 통해서 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장관 승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오랫동안 농식품부 장관에 요구했지만 장관님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승인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아닌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이 농피아들의 이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나중에 저 말씀하신 거 아닐 테니까 보고 하나 해주세요. 예, 아니 그래서 이 가락시장 내 전체 도매법인 협회가 가지고 있는 노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알아들어서 대통령께서 실제 했던 거라서 도매법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한테 명의 김제에서 이야기는 꼭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청탁이 이번에는? 예. 그래서 청탁 발언? 김제에 지금 민간 육종단지가 진행되고 있고 이걸 국가 민간 육종단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신공항 부지로 현재 한 30만 평이 45만 평이 지금 현재 묶여 있습니다. 30년째. 그게 여기 국토부 장관님이 김제에 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침 계셔서 30년째 국토부가 그 땅을 묶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제시가 활용해서 실제 첨단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요청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송전철딱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전이 지금의 논의 과정에 대개혁 혁신안 국무총리 산하의 혁신안 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한전은 무조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민들은 굉장히 위협감을 느끼고 있고 논의 단계에서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한다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 무시하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몰아세우고 입지 선정해가지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불협화음이 너무 큽니다. 일단 한전이 중지를 시키고 논의 속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왼쪽에 여성분께 가보겠습니다. 이어폰을 잠깐만. 이거를 사실은 지금 막 급하게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서 답답하시죠? 그 메모를 해서 다 써오셨던데 메모를 해서 내십시오. 네? 저희가 점검은 다 할 테니까요. 네, 의견 제안서 주시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